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라는 아주 재밌고 유익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지은이는요, 에카르트 폰 히르슈 하우젠 님이시고요. 네, 이름이 좀 기네요. 예. 그리고 출판사는 은행나무 출판사예요. 내용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행복이 혼자 오지 않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행복은 누구랑 같이 오나? 예. 소제목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소제목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자신을 질책하지 마라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양이 검은색인지 아닌지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을 질책하지 마라. 내가 항상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폴 발레리. 자동차 운전자의 80%는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균 이상인 사람이 50%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다면 운전을 잘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마 서로 마음도 통한다고까지 여길 겁니다. 점쟁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다수에 해당되면서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싫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여자들은 누구나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줄 적당한 말이 영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당신은 입에 발린 칭찬 따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넘어갑니다. 우리처럼 개인주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무조건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큰 가치를 둡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런 자기 생각에 아주 쉽게 넘어가서 정말로 자기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노동자 연대나 사고 피해자들 모임 따위에 전혀 유리하지 못하거니와 자의식에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대중 잡지를 뒤적이거나 TV 연속극을 볼 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는 시시한 TV 연속극을 보거나 통속적인 대중 잡지를 보면서도 자신은 일반 대중과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그런 것들을 본다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가령 내가 오후에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얼마나 바보가 되어가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회학적 관심 때문입니다. 발행부수가 수백만 부에 달하는 대중지들이 수두룩한데도 정작 자신이 이런 신문을 구독한다고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상사가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 무슨 질문이 있는가 하고 물으면 직원들 사이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사실 누구나 질문이 있지만 다른 동료들이 힐끗거리며 아무도 손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만 빼고 다들 이해했나 보군.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혼자 바보가 되면 큰일이니까. 다들 이런 생각을 하니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결정이나 계획은 소수의 사람들이 의논하여 내린 결정보다 더 못할 때도 많습니다. 10명이 3명보다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사람들의 생각을 일일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다원적 무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얼마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TV에서 우연히 인명구조대 특집 방송을 보고 남들을 다르게 여기는 태도의 뼈아픈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언제나 직접 팔을 걷고 나서는 사람보다 구경꾼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보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난 응급조치법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나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데도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번번이 발생합니다.
이웃집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웃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상황에 개입해야 할지 망설이면서 혹시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는지 어쩌는지 살펴봅니다. 모두가 상황을 살피며 무슨 일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는 탓에 실제로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결과 사건은 사회적 다수에 의해 무시되고 맙니다. 자, 이제 다원적 무지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결코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남들에게도 열심히 알리세요. 인간은 단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남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세네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프로이트가 세네카보다 훨씬 유명한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프로이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 덕분에 우리는 도처의 저급하고 무의식적인 동기들과 남근의 상징들, 그리고 영혼의 나락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은 은밀한 방화범이고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로 간 영화배우 칼 하인츠 뱀은 실은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틀림없이 성기가 작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나머지 신체 부위들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키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벌거벗은 신체의 시각적 비율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기 행위의 진정한 동기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죠. 대중화된 심리학이 가정과 특히 부엌에까지 진입한 이후로 우리는 자신을 지켜보며 관찰하고 의심합니다. 심리 분석가는 오직 자신만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지닌 두려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에 따르면 두려움은 증명할 길 없는 무의식의 순환 논리가 낳은 저주로서 우리의 잠자리까지 따라와 괴롭힙니다. 아니, 강박은 오히려 꿈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신의 건강 상태가 염려될 때 우리는 난 아직 정상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위에 예에서 상사가 질문이냐고 물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칼 크라우스는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은 병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 치료법인 줄 안다. 실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이론들은 치료가 필요한 이유들도 함께 제시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상태를 비정상적으로 허약하게 여기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뛰어난 운전자이고 멋진 연인이고 훌륭한 시민으로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아주 깊은 곳에서는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도 생활 능력도 행복도 모두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1. 나는 부족하다. 2.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틀림없이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3. 오직 나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명료하고 행복하다. 우리가 자신을 남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기분과 행복 능력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1. 우리가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긍정적인 체험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걸 상대가 알아채지 못해야 할 텐데.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는 내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했잖아. 2.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스쳐가는지 100%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선의의 거짓말,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질투, 증오, 성적 갈망 따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3.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잡다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하고 말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바보같은 생각들의 절반도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잡다한 생각을 전부 다 알지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을 절반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보다 최소한 2배는 더 잡동사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착오입니다. 정신의 이중생활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의 뇌보다 자기 자신의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니 머릿속이 이따금씩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복잡해지는 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유로 자신을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 책은요, 웃기는 의사 히르슈하우젠의 도파민처럼 짜릿한 행복 처방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